중2 화학 파트 6단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내용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나와 있고요. 표는 20도씨 1기압에서 순수한 금속 ASD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량 부피를 좀 봐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질량 부피 가지고 밀도를 구할 수 있대.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여기다가 아래쪽에 밀도라고 하나 써서 정리를 좀 하자. 그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A의 밀도는 4, B의 밀도는 3, C의 밀도는 2, D의 밀도는 2가 나오고요. 자, 물의 밀도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전부 다 물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고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니까 A와 B는 다른 물질이다 라는 거, B, C도 다른 종류의 물질이다 될 거고요. A의 밀도가 제일 큰 거지. 물에 넣었을 때 모두 물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은 A, D는 모두 세 종류, C, D가 같은 거니까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세 종류의 물질이다 라는 5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2번 문제. 그림은 물과 소금물을 같은 크기와 질량의 달걀, 그치? 달걀에 넣었어. 그랬더니 물에 넣었더니 달걀이 이렇게 가라앉았고 소금물에 넣었더니 달걀이 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봐. 물보다는 달걀이 밀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물의 밀도가 달걀보다 작다는 거지. 그러면 밀도를 비교를 했잖아. 그치?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물이 가장 작다. 그 다음에 달걀이 좀 더 크더라 라는 거고요. 달걀이 떴대. 밀도가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소금물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치? 달걀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에 있을 거다. 그래서 물, 달걀, 소금물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물이 가장 작고 그 다음 달걀, 소금물 되는 2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 자, 3번 문제 보면은 그림은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돌을 넣기 전과 후에 부피를 각각 측정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돌의 질량 나와 있고 그리고 부피인데, 자, 돌의 부피는 나중 부피 얼마에서 18ml에서 처음 부피 얼마 12ml를 빼야지 돌의 부피가 나올 거야. 그치? 6ml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밀도를 구해야 되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래서 6ml 분의 질량 24g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밀도는 4g/ml라고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4번 문제.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아닌 건 물었지. 자, 물에 뜬데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닥 쪽에 설치를 한데 밀도가 크니까 설치를 하는 거고, 하늘 높이 떠올랐다. 밀도가 작으니까 떠오르는 거지. 납조각을 허리에 차면 가라앉는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은 거야. 그지? 더운 여름날 어항 속에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 입을 뻐끔거린다. 자, 여기가 포인트야. 그지? 더운 여름날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치? 그럼 기체는 산소지. 산소의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속의 산소 기체가 부족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 얘는 용해도하고 관계 있는 거지 밀도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 보면은 그래프는 물질 A, D의 질량과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 표로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거고, 질량, 부피, 그리고 밀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A의 질량이 80이고 B의 질량은 60, C의 질량도 60, D의 질량은 20, E의 질량은 20이란 말이야. 그치? 부피는 A의 부피가 20, B의 부피도 20, C의 부피는 30, D의 부피는 10, E의 부피는 40 이렇게 되겠지. 부피분의 질량한 게 밀도니까 A의 밀도 4, B의 밀도 3, C의 밀도 2, D의 밀도 2, E의 밀도 0.5 나오네. 그래서 C와 D는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밀도가 누가 큰지 작은지까지 정리를 했대. 그리고 물의 밀도가 1이니까 A, B, C, D는 뭐 한다? 물에 가라앉는 거고 E는 물에 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A의 밀도가 가장 크다. D의 밀도가 가장 작은 거고요. B는 물 위에 뜬다. 아니지.
2가 물 위에 뜨는 거고요. C의 밀도 얼마다? 0.5 아니고 2였다. 그치? D와 E는 아니지. C와 D지. C와 D는 밀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다.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가장 크다. 부피가 크다라는 얘기는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E의 밀도가 가장 작다. 그래서 답이 5번 되겠네. 조금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지 되는 문제였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6번 문제. 그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유리컵에 넣었을 때 물질들이 층을 이룬 모습이다. 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어떤 거? 큰 것.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코르크이다. 왜? 제일 위에 있으니까. 글리세린 보니까 물보다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물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 맞죠? 물의 밀도보다 크다. 같은 질량의 글리세린과 사이화마탄소의 부피를 비교한대. 질량이 같을 때 부피는 밀도가 크면은 부피가 작은 거지. 그럼 글리세린의 부피가 더 작다. 글리세린이 밀도가 사이화마탄소보다 더 작은 거지. 밀도가 클 때 부피가 작으니까 글리세린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돼야 되겠네. 사이화마탄소의 부피가 더 작다라고 돼야 되겠지. 같은 부피의 코르크와 플라스틱의 질량.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은 밀도에 비례하지. 그래서 밀도가 크면 질량이 크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코르크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7번 문제. 표는 어떤 액체의 밀도를 나타낸 거래. 그치? 밀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액체의 밀도 물었어. 밀도 구하는 식 당연히 알고 있잖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라고 둘 거고요. 자, 비커의 질량은 75고 액체가 담긴 비커의 질량 85야. 여기서 이 질량의 차이 얼마? 10g이 액체의 질량이 되겠지. 액체의 부피가 10ml가 될 거고 질량이 10g 될 거니까 얘는 1g per ml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8번 문제. 소금물의 밀도에 따른 달걀의 위치 변화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커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소금의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에서는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더니 달걀이 지금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그치? 소금을 좀 더 넣으니까 가운데 있어. 그러면은 소금물의 밀도가 조금 더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는 얘기지. 소금을 더 녹였더니 달걀이 위에까지 떴다. 달걀의 밀도는 일정한 상태야. 그치? 그래서 밀도가 더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의 밀도는 일정하지만 소금물의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소금물은 소금의 농도에 따라 소금물의 밀도는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치? 그래서 맞는 내용이야.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 녹이면 소금물의 밀도는 커진다. 농도가 커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가에서 달걀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크다. 달걀이 어떻게 돼 있다? 가라앉아 있잖아. 그치?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가 큰 거 맞는 내용이고요. 나에서 달걀의 밀도는 소금물 밀도가 같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하면 밀도가 거의 같다라고 두면 돼. 그래서 밀도가 같으면 가운데에 위치를 한다라는 거. 다해서 달걀의 밀도는 소금물의 밀도보다 어떻게 됐다? 작아진 거지.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달걀이 위에 뜬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표는 가정에서 취산한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와 LPG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의 공기, 그리고 공기의 밀도를 나타냈대. 자, 그러면 공기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공기를 기준으로 액화석유가스는 밀도가 어떻다? 공기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액화천연가스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거고 LPG는
아래로 내려가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은 밀도와 관계 있다. 맞지? 밀도가 작으면 뜨고 크면 가라앉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LPG 경보기는 바닥에 설치한다. 밀도가 크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보기 바닥에 설치하는 거 맞죠?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누출되면 공기 위로 올라간다. 얘도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25도씨의 물 20g에 자 20g에 어떤 물질 30g을 완전히 녹였대. 그랬더니 포화 상태가 되었대. 포화 상태. 완전히 녹여서 포화 상태가 되었대. 자, 포화 상태일 때가 뭐다? 용해도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용해도 따져야 돼. 용해도. 용해도는 물 몇 g에?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 거잖아. 자, 물이 20g일 때 30g 녹았는데 물이 100g이 됐대. 몇 배 됐어? 5배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용질의 양도 얼마 된다? 어떤 물질도 5배 정도 더 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50g이 될 거고, 그럼 물 100g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 게 용해도니까 용해도는 얼마가 나온다? 150이 나오겠지. 그래서 12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3번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물을 만들었대. 이때 자, 소금이 뭐다? 녹는 것이니까 용질 될 거고, 물이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가 될 거고, 소금물이 뭐가 된다? 용액이 되겠지. 이때 녹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 그래서 용질은 소금, 용매는 물, 그리고 용액은 소금물 되는 2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4번 문제 보면 그래프는 물질 A의 용해도 곡선이다 라고 나와 있고, 용해도 곡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자. 60도씨에서 라고 했다. 그럼 60도씨를 타고 가는 거지. 60도씨에서 포화 상태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거지. 그러면 A의 용해도는 120이다. 맞지? 자, 40도씨에서 자, 용해도는 70이야. 그치? 그럼 40도씨에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 몇 g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다? 70g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물 150g에 그랬으니까 얼마 됐다? 1.5배가 된 거잖아. 1.5배가 된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5배 해주면 얼마 나와? 7인인 7, 7, 5, 35 하니까 최대 140g 아니지. 2배 돼야 140g이니까 105g이 녹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105g이 녹을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20도씨에서 물 100g에 A를 70g 녹이면 그랬다. 그럼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였다? 40이잖아. 그지? 그러면 A를 얼마까지 녹일 수 있다? 40g까지는 뭐다? 녹는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70g 중에서 40g이 녹으니까 얼마? 30g이 속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5번. 용해도에 대한 개념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하고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맞지?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용액, 균일 혼합을 용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라고 했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역, 리을, 미음 되는 5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6번 문제.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 라는 거 기본적인 문제야. 이 문제들이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 고체 물질이니까 1번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증가한다. 고체 물질의 특징이었지. 맞는 내용 될 거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용해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다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작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작아서 붕산 아니고 누구야? 염화, 나트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었다. 답 바로 나왔고, 3, 4, 5번도 같이 보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거 누구? 질산칼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60도씨의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는 물질, 그럼 6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는 거지. 붕산,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그리고 60도씨에서 질산칼륨, 그리고 질산나트륨 있는데 누가 제일 많이 녹아? 질산나트륨이 제일 많이 녹는다.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같이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이지만 60도에서 제일 많이 녹아 있는 물질은 질산나트륨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80도씨의 포화 용액인 간 용액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80에서 20도씨로 냉각시켰대 석출되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용해도 차가 크다라는 얘기야. 그래, 기울기가 큰 거야, 그지?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질산칼륨이다. 맞는 내용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7번 문제 보면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포화 상태인 거, 선 위에 있으면 포화 상태라고 했잖아. 되게 단순한 문제였다, 그치? 그래서 B하고 C가 포화 상태. 그럼 D는 어떤 상태? 불포화 상태. A는 과포화 상태인데 교과 과정 바뀌면서 과포화 상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석출되는 거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18번 문제를 보면은 그래프는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 옳은 것 두 가지를 고르면, 자, 요런 것들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하나만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옳은 것 두 가지를 고르래.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정답 두 개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크다.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큰 것은 염화나트륨 아니고 질산 칼륨이다 라고 돼야 돼. 앞에서 비슷한 문제 해결했어. 그치? 용해도는 물질 100g을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매의 양. 아니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거다. 용해도는 일정 온도에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일단 3번 맞는 내용이고, 4번 물질마다 용해도 곡선의 모양은 다르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 값이 커진다 라고 나와 있다. 일단 그래프 보고 하니까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 값이 커지는 거 맞지?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 되겠네. 자, 포화 용액의 온도를 80도씨에서 20도로 낮출 때 결정이 가장 많이 석출되는 물질은 기울기가 큰 거다라고 했다. 그지? 용해도 차가 큰 거. 그래서 염화칼륨 아니고 누구라고 했다? 질산칼륨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하고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19번 문제, 용해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 용해도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용매의 종류, 그리고 용질의 종류, 그리고 또 뭐 있었다? 온도 있었죠. 요거 세 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압력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자, 고체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다?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0g 아니고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20번 문제,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 보고 문제를 푸는 건데 옆에 있는 18번 문제랑 비슷한 문제네. 그치? 자,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커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맞는 내용.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기울기가 커야 되니까 질산칼륨이다. 맞지?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기울기가 클수록 변화가 큰 거고요.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00g을 녹이면, 자, 질산나트륨 보자.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자, 100g보다 훨씬 더 많이 녹는다. 그지? 120 얼마 이렇게 녹겠네. 그러면 질산나트륨 100g을 녹이면 더 녹일 수 있는 거지. 불포화 용액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80도씨의 물 100g에 각 물질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 20도씨까지 냉각시키면 가장 많이 석출되는 건 뭐다? 용해도차가 클 때잖아, 그지? 용해도차가 큰 거. 그래서 누구? 질산 칼륨이 되겠다, 그치? 질산 칼륨이 된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21번 문제. 그림은 어떤 물질 X의 물에 대한 용해도 곡선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기억, 가하나다 용액들은 모두 포화 용액이다. 선 위에 있는 가하나는 포화 용액인데 다는 어떤 용액이었다? 불포화 용액이었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다가 아니야. 나 용액에 물질 X를 더 넣으면 나는 지금 포화 상태잖아. 포화 상태인데 X를 더 넣으면 다용액이 된다. 아니지. 다용액이 될 수 없습니다. 용질을 더 넣는 거잖아. 용액에 물질을 더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다용액이 될 수 없다. 다용액은 뭘 해야 된다? 온도를 높이면 다용액이 되는 거지. 용질을 더 넣어주면 안 돼. 그래서 니은도 틀리네요. 나용액과 다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나용액과 다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50g으로 같다. 맞아. 자, 리을. 가용액 300g을 용액 300g이야. 그지? 60도씨로 냉각하면 물질 X는 150g이 석출된다. 해봐야지 알겠지. 그치? 일단 가용액입니다. 가용액. 가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용액은 물 몇 g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다? 지금 100g이었단 말이야. 80도씨에서, 그지? 80도씨에서는 가용액이란 말이야. 그지? 자, 얘를 이제 가용액 300g이잖아. 300g. 그러면 지금 200g인데 300g이라고 하는 것은 1.5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물도 얼마 있다? 150g이 있는 거고, 용질도 얼마 있어? 150g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일단 물의 양과 용질의 양을 구하자라고 했어. 150g이 있는 상태고. 자, 60도씨로 냉각했대. 60도씨로 냉각했을 때 60도씨에서의 용해도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얼마야? 50 되겠지. 용질의 양은 50g이 된대. 그러면은 물 15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75g일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80도씨에서는 가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 150g에 용질이 150g 녹아 있는데 6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150g이 75g만 녹을 수 있으니까 석출되는 양은 얼마? 75g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석출량 구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22번 문제. 용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지. 기체 용해도 나와 있네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기체 용해도도 온도, 압력에 영향을 받아. 같은 물질이면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온도가 변해도 일정하다. 아니지. 온도가 변하면은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라진다라고 했어. 그지? 온도가 변하면 일정한 거 틀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23번 문제. 기체 용해도에 대한 문제다. 그치? 기체 용해도. 탄산음료 같은 시험관 두 개의 뜨거운 물과 얼음 물, 얘는 뭐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온도가 높으면 탄산음료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녹아있던 게 빠져나오니까 기체 용해도가 작아진다, 낮아진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감압용기입니다. 압력이지, 그지? 공기를 빼냈대.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돼? 용기 안에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압력이 낮아지면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기억. 실험 1의 결과로 보아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맞지?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용해도가 작아진 거다. 실험 2의 결과로 보아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커지는 거야. 압력이 작을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리네요. 기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녹아있던 게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기체 용해도가 작아져 기체에 물에 녹지 않고 빠져나온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24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시험관 A에서 F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었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뚜껑이 열려있는 A, C, E랑 닫혀있는 B, D, F에 얼음물, 상온의 물 50도씨의 물이면은 얘네들은 온도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는 같은 온도에서 A, B 요렇게 두 개, C, D 요렇게 두 개, E, F 요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것은 뭐다?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닫혔으면 압력이 높은 거고 뚜껑이 열려 있으면 압력이 낮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용해도가 작다라는 얘기고, 기체의 용해도가 작으려면 온도는 높아야 되고 압력은 낮아야 되잖아. 그럼 온도가 제일 높으면서 뚜껑이 열려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다라는 거 맞는 내용 될 거고, 기포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은 반대잖아. 용해도가 높아야 된대. 그럼 온도는 낮아야 되고 압력은 높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B이다 라는 거 맞는 내용 될 거야. 자, 기체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 증가한다 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될 거고, 자, 각 시험관에 고무마개를 빼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용해도가 작아지겠지. 용해도가 작아져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기포가 발생하는 까닭은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용액 속에 녹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5번. 탄산음료를 컵에 부어 밖에다 두었대. 그래서 마셨대. 컵에 부어서 밖에다 놓았다가 마셨대. 그러면 컵에 부었다는 얘기는 뚜껑을 땄다는 얘기잖아.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졌고요. 밖에다 뒀으니까 온도도 어떻게 됐다? 높아진 거지. 온도가 높아졌다. 냉장고에 안 들어있었으니까. 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체 용해도하고 관계되는, 기체 용해도랑 관계되는 거잖아. 자, 그럼 1번. 산정장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 익는다. 얘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끓는 점이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더라. 끓는 점하고 관계되는 거고, 수영장보다 바닷물에서 몸이 더 잘 뜬다. 바닷물에서 몸이 잘 뜨는 밀도하고 관계되는 거지. 밀도하고 관계되는 거야. 스케이트를 탈 때 얼음이 녹아 미끄러진다. 얘는 압력이 커지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풍선 안에 헬륨가스를 넣으면 하늘로 뜬다. 얘도 밀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얘는 녹는 점, 어는 점 때문이고, 더운 여름날, 어항 속의 물고기가 더운 여름날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산소 기체의 양이 감소한다 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뻐끔거린다. 그래서 용해도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답은 5번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내용인 물질의 특성 2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